원시 공산제 고대 노예제 자 이러면서 이제 무신 정권이 들어섰는데 자 이 무신 정권이 들어선 이 운영되었던 시기 13세기가 되면요 이번에 또 누가 쳐들어오냐면 몽골이 쳐들어와요. 몽골이 세운 나라가 바로 원나라가 되겠습니다. 원나라. 자 그 배경이 되었던 건 뭐냐면요 이 몽골에서 보냈던 그 사신 중에 저고여라고 있습니다. 저고여. 이 저고여가 몽골로 돌아가는 그 과정에서 피살돼요. 누가 죽였을까? Who knows? 그런데 몽골에서 이것은 바로 고려가 죽였다. 이건 선전포고다. 라고 왜냐면 전쟁에 명분이 필요하니까. 그죠? 그런 명분을 확보한 거야. 쳐들어 오게 된 것이죠. 근데 고려인들이 참 대단한 게 징기스칸의 그 후손들과 이제 싸워야 되는 거야. 그런데 세계 대제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용감해. 맞서 싸워요. 특히 당시가 이제 최씨 무신 정권이었는데요. 그 최충원의 아들 최우, 이 최우는요 강화도로 천도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항전하게 되는데 여러 인물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김윤호 하기 전에 제가 박서라고 있는 인물을 한번 좀 설명드릴게요. 박서. 이 박서는요 몽골과 어디서 맞서 싸우냐면 귀주성. 여러분들 그 강감찬의 귀주성, 귀주 아시죠? 예, 거기입니다. 강동 육주의 귀주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귀주라고 하는 곳이 정말 우리 역사에서 큰 역할을 해요. 예, 이 귀주성에서 박서가 몽골군과 맞서 싸우는데 결국 여러분들 귀주성은요 몽골 항쟁 끝까지 문을 열지 않았나요? 대단하죠. 나중에 고려 조정의 명에 의해서 나중에 이제 고려가 항복할 때가 이제 와요. 그 조정의 명에 의해서 그제서야 문이 열립니다. 몽골 침략 과정 속에서 단 한 번도 항복한 적이 없어요. 귀주성은요. 대단하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다음에 또 김윤호라는 인물이 있어. 이분은 동해 번쩍 서해 번쩍인데 처인성. 이 처인성은 어디냐면 용인 지역에 있습니다. 용인. 이 처인성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처인성 전투에서 이 살리타, 이 몽골 장수 살리타를 죽이기까지 하죠. 그 김윤호 정말 이 고려를 사랑하는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는 이걸 계기로 해서 처인성 전투를 계기로 해서 관리, 무관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나중에 배우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고려는요 과거 시험이 있다 그랬잖아요. 과거 시험에 문과 시험이 없어요. 조선시대 오면 이제 문과와 무과 시험이 있잖아요. 근데 고려 시대는 무과 시험이 없어요. 왜냐하면 고려 500년 자체가 전쟁터이기 때문에 따로 연습이 필요 없어요. 전쟁터에 나가서 공을 세우는 그게 무과 시험이야. 그래가지고 김윤호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처인성 전투에 승리하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군인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는데 그 군인의 길로 들어섰을 때 또 한 번 엄청난 전공을 세우게 되죠. 이게 바로 충주성 전투입니다. 충주 전투인데요. 이때 굉장히 많이 밀렸어요. 이 몽골이 막 계속 밀고 오니까 밀리는 상황 속에서 이 김윤호가 노비문서를 다 붙여요. 그리고 노비들한테 얘기하죠. 여기서 이기면 너희들 노비 신분 다 면제해 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대단한 분이에요. 결국 노비들과 함께 몽골인들을 물리치게 되는 것이죠. 대단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이후 또 충주 같은 경우에는요. 다인철소. 아마 여기 철이 많이 나나 봐요. 소는 뭔지 알죠? 그러니까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이 철을 갖고 물건을 많이 만드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향부곡 소. 그 소입니다. 소. 있는데 이 다인철소에 있었던 그 민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몽골을 물리치는 그런 모습들. 하여튼 충주는 정말 몽골과의 싸움에서 정말 대승을 많이 거두었던 그런 지역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모두 충주입니다. 김윤호도 활약했던 곳이 충주였고 다인철소의 그 민들도 활약했던 곳이 충주.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끝까지. 자, 그런데 몽골이 결국은 이 항복의 과정에서도 끝까지 노 왜 우리가 항복해야 되는데 항복 안 할 거야 우리 끝까지 싸울 거야 라고 했던 인물들이 있어요. 그 인물들이 바로 이 배중손과 김통정 같은 인물들이 있는데 자, 이 사람들이 이끌었던 부대가 바로 삼별초입니다. 앞에서 제가 공부했죠. 최후의 야별초에서
연결되고 있다. 이 삼별초, 좌우 별초, 야별초가 이제 좌우 별초가 되고 나중에 이제 신이운이 합쳐져가지고 삼별초가 되는 거예요. 이 삼별초가 끝까지 항상합니다. 수도가 이제 강화도였으니까 강화도부터 출발해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 진도까지 가요. 진도의 용장성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끝까지 항전하다가 결국 제주도까지 가죠. 아마 배중소는 여기서 죽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김통정이라는 인물이 이 제주도에서 또 끝까지 싸우는 모습. 항파두리성. 제주 가시면 항파두리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곳이 바로 이 삼별초와 또 이 몽골 또 여몽연합군이 함께 싸웠던 어떤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항전하는 모습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몽골의 어떤 침입 과정 속에서 정말 문화유산들이 엄청나게 손해를 많이 봐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초조대전이 불탔죠. 또 그 유명한 황룡사 9층 목탑도 불태웁니다. 그러니까 몽골이 다 이런 식이에요. 그냥 쓸어버려요. 그냥 말 안 들으면 그냥 다 불태워버리는 거야. 남기지를 않아요. 황룡사 9층 목탑까지도 이제 이때 불태워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선덕 여왕 때, 신라 선덕 여왕 때 세운 건데, 그지? 그래서 결국 이 과정 속에서 몽골의 침입 과정 속에서 그럼 또 이 부처님의 힘을 빌어가지고 한번 막아보자. 근데 그런 것 같아. 정말 마지막 순간이 되면 종교의 힘을 찾는 것 같아요. 마지막 힘을. 아마 이런 게 아닐까? 이 몽골이 쳐들어오는데 야, 더 이상 버티는 거 아니야? 정말 어떡해? 라고 하면서 종교의 힘을 찾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만들어진 게 바로 팔만대장경, 제조대장경이라고도 합니다. 몽골의 침략을 부처님의 힘을 빌려서 막아보겠다라는 의지가 보이고 있는 것이죠. 자, 어쨌거나 고려의 깃발을 유지하는 조건에서 결국 항복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고려는요, 원의 간섭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어떤 간섭기로 들어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개경으로 이제 다시 환도합니다. 강화도에서 개경으로 돌아옵니다. 예, 돌아오는데요. 이 당시에 이게 원간섭기인데 이제 여기 이제 빌부터 성장한 세력들이 친원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친원파. 이 친원파들이 바로 권문 세족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좀 고려의 깃발은 유지가 되지만 영토를 많이 뺏기긴 합니다. 예를 들면 쌍성 총관부를 내놓습니다. 이게 철령 이북 지역인데요. 이 쌍성 총관부를 내놓습니다. 그리고 동령부, 동령부는 지금 서경, 평양이죠. 네, 여기에 몽골이 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탐라 총관부, 탐라는 어딘지 알죠? 네, 탐라, 제주도입니다. 바로 탐라 총관부입니다. 제주도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왜 탐라 총관 특히 제주도를 좋아했던 이유가 있어요. 몽골하면 말 안에 있으면 말을 키우기에 최적의 장소가 바로 이 제주도거든요. 몽골인한테 제주도는 너무 좋거든. 그래서 이 몽골인들이 엄청나게 제주도로 몰려와 가지고요, 말 키우면서 목장들을 형성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도 여러분들 제주 가시면 넓은 푸른 초원 위에 말들이 다 있는 모습 보지 않습니까? 이게 또 이때부터 또 강조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영토 축소뿐만 아니고요, 이제 부마국이 됩니다. 이제 고려 왕은요, 몽골 황실의 공주와 결혼을 해야 돼요. 공주일 수도 있고 결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위국이 되는 거예요. 사위국. 어쨌건 그런 모습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왕 이름 앞에 충자가 들어가야 돼요. 뭐 충선왕, 충렬왕, 충수광, 충 이런 이름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제 개편이 있습니다. 관제 개편은 뭐냐면요. 지금 고려는 중앙행정조직이 이성육부 체제잖아요. 근데 그 이성육부라고 하는 게 당나라의 어떤 관제를 가져온 건데, 이제 몽골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야, 너희들이 중국도 황실도 아닌데 그렇게 뭘 어마어마한 조직을 갖다 써. 이거 좀 아닌 것 같아. 조직 개편해라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육부를 다 해체합니다. 그래서 이성을 첨의부로, 육부를 사사로, 우리가 첨의부 사사. 그러니까 이성 육부 체제를 첨의부 사사 체제로 좀 이렇게 격화시키는 것이죠. 이 당나라 제도를 니네들이 있어. 니네들이 뭔데? 이제 낮춰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첨의부 사사. 그리고 중추원도 밀직사. 그러니까 첨의부 사사 밀직사 형태로 바꾸는
모습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내정 간섭을 하기 다루가치가 또 파견됩니다.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의 총독과도 같은 어떤 그런 역할을 하겠죠. 다루가치가 이제 파견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동행성이라는 걸 또 설치해요. 행성이라고 하는 건 관청을 의미하는 건데 정동은 뭐냐면 동쪽을 정벌하기 위해서 만든 관청이라는 의미입니다. 요 이제 개경이 세워졌는데 동령문 서경이고 개경은 정동행성이야. 세워졌는데 그러니까 이게 왜 동령부냐면 몽골의 입장에서 볼 때 고려는 동쪽에 있잖아요. 그죠? 동령부야. 어쨌건 정동행성 뭐냐면 동쪽 정벌, 이 동쪽이 어디냐면 일본이에요. 일본. 일본을 정벌하기 위해서 만든 관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동행성을 설치했는데 실패하고 나서도 여전히 정동행성 이문소를 설치를 해가지고 여전히 내정 간섭을 하는 그런 역할로 쓰여지고 있더라. 그리고 이거 굉장히 가슴 아픈 건데 이 몽골의 지배층들은 고려 여성과 결혼하거나 또는 고려 여성을 첩으로 갖고 있어야 좀 있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참 있어 보인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뭔가 어떤 자신을 과시할 때 내가 이렇게 좀 이렇게 스마트한 고려 여성들을 내가 취하고 있다. 내 부인이야, 내 첩이야.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목에 힘 좀 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고려 여성들을 요구를 합니다. 이걸 이제 공녀라고 하는 거죠. 공납, 여자를 바치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들 내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고려는요, 이 자식 사랑이 남자나 여자나 똑같아요. 차별이 없어요. 그러니 이 귀한 여자 딸을 보낸다? 고려인들한테 이건 너무나도 가슴 아픈 생이별이 되는 거예요. 가면은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고 가서 어떻게 생활할지도 모르잖아요. 가서 학대를 받을 수도 있고 내 귀한 딸을 그래가지고 여기에 면제받기 위해서 아예 어렸을 때 그냥 일찍 결혼시켜버리는 초혼, 이게 조혼이라고 하죠. 이 조혼이 유행할 정도였습니다. 네. 그리고요, 이 몽골인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몽골풍이 또 유행을 합니다. 몽골의 그 대표적인 변발, 호복 이런 모습들 보이는데 이 몽골에서는 또 고려 한류라고 하죠. 한류. 이 고려 양이라고 합니다. 이거를요. 이게 또 유행하기도 해요. 고려,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려 여성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 또는 고려의 어떤 그 음악을 좀 들어야 돼. 이런 거. 굉장히 어떤 고려의 문화에 대한 동경 이런 게 또 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또 그런 것들이 유행하는 모습들도 보이고 있더라라는 거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어쨌건 이제 이런 어떤 그 과정들 속에서 영토도 축소되고 부마국 충, 관제 개편, 내정 간섭, 공려, 몽골풍 이런 또 원간섭기 상황 속에서 이들의 비리부터 성장한 세력들이 있지요. 네, 있지요. 자, 그들은 누가 있냐면 정치적으로 권문세족인데요. 이런요. 도평의사사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입니다. 기억나요? 도평의사사는 도병마사에서 이제 이름을 도평의사사로 바꾼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음서 놓치지 않겠죠. 이게 좋은 거니까. 그리고 최시 무신정권도 최우가 만드는 정방, 인사권 장악하는 곳이잖아요. 이것도 놓치지 않아요. 왜? 인사권을 자기들 쥐고 싶으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경제적으로는 어마어마한 토지를 불법적으로 이렇게 토지를 갖고 있는 모습들. 이들의 빌붙어서 성장하면서 백성들의 고요를 빨아먹는 그런 인간들. 역사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그냥 기생충 같은 인간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항상 얘기지만 여러분들 역사에서 영원한 건 존재하지 않아요. 징기스칸의 원나라 오래가지 못해요. 그 세계 대제국 오래가지 못해요. 자, 이제 원이 서서히 기울어가는 그 시점. 자, 이쯤 되니까 그래? 이제 우리가 원의 간섭에서 벗어나야 될 때가 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한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 왕의 이름이 무엇이다? 바로 공민왕이라는 거예요. 공민왕. 여러분들이 이 공민왕, 충자가 안 들어갔네? 충자가 안 들어간 첫 번째 왕이 공민왕. 이것만 봐도 원 간섭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 그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공민왕이 되겠습니다. 자, 이 공민왕은요, 바로 이런 원간섭기를 다 돌려놓을 그런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었죠. 특히 이 공민왕 같은 경우에는요, 노국대장 공주, 이 노국대장은 이제 몽골 황실,
그쪽과 결혼을 해야 되니까. 결혼은 이제 몽골 여자랑 결혼을 한 거죠. 자, 어쨌건 이 공민왕은요, 이제까지 어떤 이 원간섭기에 있었던 모든 정책들을 없애거나 뒤집어 놓습니다. 자, 예를 보면 쌍성 총관부 이거 무력으로 뺏어와 라고 해서 여길 공격해가지고요, 무력으로 뺏어옵니다. 다시 확보를 하는 거예요. 탐라 총관은 뭐 이전에 이미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정동행성 이문소 내정간섭 이거 폐지해 없앱니다. 그리고 변발호복 이제 이런 거 하지 마 없앱니다. 이름도 충자 이런 거 아니잖아요. 물론 나중에 죽으면 하는 거지만 홍민왕 몽골풍 다 없애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권문세족의 그 대표적인 인물이 기철이야. 이 기철이 누구냐면 기황후의 오빠예요. 기황후가 누구냐면 여러분들 몽골 황제 부인이야. 그 기황후의 오빠야. 그러니 이 기철이 얼마나 목에 힘이 들어갔겠어. 세계 대제국의 최고 여성의 오빠야. 얼마나 그 목에 힘이 들어갔겠어. 그 기철을 죽입니다. 야, 이거는 야, 그럼 기황후가 가만히 있겠니? 원나라 가만히 있겠니? 공민왕 가만 두겠냐고요. 이거는 거의 전면전을 선포하는 거는 마찬가지죠. 그죠? 근데 이 기철 숙청과 저 쌍성 총관부 공격이 같은 날 동시에 진격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완벽히 기획을 하고 간 거예요. 완벽히 기획을 하고. 그죠? 그 기획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 공민왕이 특히 신진사대부를 굉장히 많이 등용을 해요. 왜냐면 저 권문세족은 믿을 수가 없잖아. 친원파들이니까. 그지? 이 원을 공격해야 되는데 친원파가 어떻게 공격하겠어. 그래서 새로운 세력, 신진사대부를 굉장히 많이 등용해가지고 이 신진사를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이 공민왕 때 이루어지고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 권문세족의 놀자판이었던 인사권을 쥐락펴락했던 이 정방 또 폐지합니다. 폐지하고요. 그 다음에 저 대농장, 권문세족들이 쥐고 있었던 저 경제 이권 대농장 이걸 해체시킵니다. 어떻게 했냐면 전민변정 도감, 도감은 임시기구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토지전, 백성민자, 토지와 백성 불법적으로 이 권문세족이 확보한 토지와 백성을 변정, 다시 원위치로 돌려놓는 거예요. 다시 바르게, 바를 정자, 다시 바르게 돌려놓는 거예요. 변정, 도감, 그걸 돌려놓는 임시기구라는 뜻이죠. 이걸 주도했던 인물이 누구냐면 신돈이에요. 신돈. 그러나 아직까지도 그 원세력의 힘은 남아 있었던 듯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개혁 과정 속에서 공민왕이 사살돼요. 이 개혁이 쉽지가 않네. 예? 쉽지 않네. 사살됩니다.